자, 11번입니다. 인화점이 섭씨 21도씨 이상 70도 미만이라면 이석유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석유류이면서 수용성인 물질을 모두 쓰시오. 우리는 위험을 표를 필기 때 모두 암기를 하고 합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석유류 수용성이 2000리터의 지정수량을 가지는 것, 아세트산, 포름산, 히드라진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아세트산하고 포름산 이거 두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연소 반응식은 산소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무난하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쓰고 미정계수법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에틸알코올은 C가 두 개인 물질, C2H5의 OH니까 산소랑 만나서 C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랑 CO2를 만들어내고요. H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랑 H2O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C와 H가 있기 때문에 생성물 정해져 있는 거고, 메틸알코올도 마찬가지로 CH3OH이기 때문에 O2랑 만나게 되면 이 분자식은 다르지만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같습니다. C가 있고 H가 있기 때문에 CO2, H2O 나온다는 거, 이거는 아주 공식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쉽게 푸실 수 있겠고, 미정계수법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쉽게 5점 가져가실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근데 연소 반응식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CHSP 여기를 벗어나는 원소들, Mg가 O랑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NA랑 O가 만났다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다른 물질들이 산소랑 만날 때, 이것도 있죠. 알루미늄이 산소랑 만날 때 뭐가 생기는지 이렇게 찾아내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기서도 산화수 생각하셔서 Mg가 산화수 2+, 산소가 2-, 그리고 나트륨이 플러스 2-, 알루미늄은 3+, 2-이기 때문에 이 개수를 보고 Mg랑 O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서로 2라고 해서 2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MgO가 생성되는 거고요. NA랑 O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알루미늄과 산소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서로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서로 개수를 내려와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를 맞추면서 분자가 구성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이제 반응물, 생성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저장소, 제조소 등 나오는 문제는 작업형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 작업형에서 나오는 문제를 또 한 번 응용한 그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고요. 자, 5개 저장소의 보유공지 공부를 필기 때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보유공지까지도 다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5개 저장소의 보유공지는 3, 5, 9, 12, 15m입니다. 언제 3m가 되냐면 지정수량 10배 이하일 때, 그리고 5m는 10에서 20배일 때, 20에서 50배일 때, 50에서 200배일 때, 200배 이상일 때 15m가 된다. 이게 보유공지의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보유공지의 3분의 1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3분의 1을 해야 하는 경우는 5개 저장소의 경우에 사료위험물 중 사석유류를 저장할 때, 그리고 육류위험물을 저장할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보유공지의 3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요 내용 가지고 일단 이 문제를 보면요. 지정수량 10배 이하일 때 1석유류는 3m, 그리고 2석유류도 3m가 돼야 됩니다. 10배 이하이면서 4석유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하지 않은 요 값에 있는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배 초가 50배 이하인 경우에 9m가 되겠죠. 자, 9m인데 여기 사석유류에서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석유류는 보유공지를 3분의 1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에서 3분의 1을 했을 때 3m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유공지의 3분의 1을 하는 경우가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보유공지를 알고 계셨다면 5점 중에 4점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필기 때 공부하신 분들은 훨씬 더 수월하시겠지만 필기 때 이제 범위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보유공지를 못 하셨다. 그렇다면 실기 때는 그 각 제조소, 저장소의 보유공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공지와 관련된 작업형 유형의 문제였고요. 14번입니다. 다음 위험물에 대한 유별과 지정수량, 아주 주는 문제죠. 다 맞춰야 되는 문제. 칼륨은 3류고요. 3류에 10kg. 그리고 디아조화합물은 5류에 200kg. 그리고 니트로 화합물은 5류에 200kg. 질산은 헷갈리지 마시고 6류입니다. 6류에 300kg고요. 질산 염류는 1류에 300kg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정 수량 하실 때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은 킬로그램인지 리터인지 단위를 헷갈리시거나 아니면 단위를 안 쓰시는 경우, 단위가 꼭 들어가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뭐 질산의 경우에는 질산 염류, 뭐 질산 에스테르류, 아니면 그냥 질산 이런 식으로 위험물에 자주 중복돼서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를 한번 훑어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되게 쉬운 문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실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푸시고 나서도 계속 의심하시고 내가 틀리지는 않았나 계속 생각하시고 다시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위험물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는 뭐 명칭을 쓰라는 이런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화학 반응식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아주 잔인한 문제입니다. 자, 별표가 3개이지만 사실상 50점짜리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자, 황린이 P가 4개죠. 연소를 했을 때 P2O5가 되고요. 자, 황린과 수산화칼륨, 이제 좀 이 반응식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산화칼륨하고 만났을 때 그냥 이게 수산화칼륨하고 반응하고 끝이 아니라 H2O에 이제 녹아가지고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pH3가 생기면서 KH2PO2가 생긴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나칼슘은 CA3P2니까 CaOH2.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H랑 OH로 나눠졌을 때 OH가 CA랑 만나고 P가 H랑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 연소 반응식은 CH3COOH인데 O2랑 만나면 C가 O랑 만나서 CO2, H가 O랑 만나서 H2가 생기는 거고요. 과산화 바륨이 BA예요. 알칼리 토금속이기 때문에 BaO2가 되겠고 H2O가 생기게 되면은 BaOH2입니다. BA가 알칼리 토금속 2족이라서 산화수가 2+고 OH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고, 과산화물이기 때문에 물과 반응하면 H가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산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반응식을 쭉 쓴 이유가 지금은 유독가스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해서 반응식을 굳이 안 써도 되지만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응식도 꼭 써서 위정기 수법까지 잘 해보시고요. 자, 유독가스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가스를 찾는 게 아니라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황린이 이렇게 나올 때 P2O5가 뭐 기체기는 하지만 유독가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산화칼륨에서 여기에서 유독가스는 PH3 포스핀이고요. 이너칼슘도 마찬가지고 아세트산에서 생성되는 이 두 가지 기체는 유독가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O2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스이지 유독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다라 마 중에서 가라 마는 해당 없음에 해당하고, 그리고 나와 다는 명칭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pH3 쓰시면 틀려요. 포스핀이라고 쓰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에만 포스핀, 나머지는 해당 없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에는 탱크가 이렇게 있고, 이 탱크가 넘쳤을 때 그 넘친 위험물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방유제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자, 방유제의 면적,
보통 방유제의 높이라던가 계단을 몇 미터마다 설치하는지, 탱크는 몇 개 설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면적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 방유제 안의 면적은 용량 말고 용량이 아닌 면적은 8만입니다. 8만 제곱미터 이하. 여기에서 단위 꼭 써주셔야 됩니다. 8만 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 일석유류 15만 리터 저장 시 설치할 수 있는 최대 탱크 수. 자, 일단 방유제 안에는 10개의 탱크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개의 탱크, 10기, 탱크를 부르는 단위가 기인데요. 그래서 10기의 탱크를 설치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는데, 저희 지금 교재에 여기가 20기로 잘못 나와 있어서 이걸 정정을 부탁드릴게요. 일석유류에 15만 리터 저장할 때는 10기가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별도로 추가적으로 붙는 조건이 인하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 그러니까 사료위험물 중에서 특수인화물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이렇게 있으면, 특수인화물학 1석유류는 탱크가 10개예요. 2석유류는 20개고요. 그리고 3석유류, 4석유류 이런 애들은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70도씨에서 200도씨 미만이면서 용량이 20만 리터 이하인 경우에 20개를 설치할 수 있다. 20만 리터가 넘으면 그때도 이석유류라고 할지라도 10개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에서 좀 더 추가되는 내용으로 출제가 된 부분인데, 어쨌든 답은 10기입니다. 10개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유제 내에 탱크 개수를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인하점 기준은 여기에서 지금 개수 제한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해당하는 인하점 200도씨 이상인 위험물에는 따로 개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0에서 200도씨. 여기를 다시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200도씨 이상이니까 2석유류랑 3석유류까지는 20개, 그리고 4석유류에는 개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유제의 개수는 10개가 될 수 있고 20개가 될 수 있고 개수 제한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인데 너무 좀 어려운 유형에 해당하는 거라서 아는 문제, 특히 요 문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10개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요거 두 문제는 맞출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아는 것만 맞춘다 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위험물을 가지고 과산화물을 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일단 요 네모칸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이 불꽃 반응에서 보라색 나타낸다. 자, 노란색을 나타내면 나트륨이고 보라색을 나타내면 칼륨 얘기하는 거고요. 분자량이 39라는 거는 칼륨이 19번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3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칼륨의 과산화물인 K2O2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물하고 반응했을 때 K2O2가 H2O랑 만나게 되면 H2O가 H랑 OH로 쪼개져서 OH가 K랑 반응하기 때문에 KOH가 나옵니다. 근데 H랑 O가 이렇게 만나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O2만 생긴다는 게 인류 위험물 중에 무기과산화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특징이라는 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K2O2가 이산화탄소를 뿌리면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고 탄산수 수염료, 분말소화약제, 마름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 같은 그런 주수 금지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뿌리게 되면 그 이종 분말소화약제 분해했을 때 나오는 탄산 칼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소가 계속 발생하므로 이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나게 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식을 쓰거나 아니면 이거를 문장으로 쓰는 형태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 위험 등급이 1등급이면 1000제곱미터, 그리고 위험 등급이 2등급이나 3등급인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가 되는데, 지금 과산화 칼륨의 경우에는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하므로 1000제곱미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에틸렌과 산소를 염화구리 촉매 아래서 생성된 물질.
자, 에틸렌은 C가 2개, H가 4개인 물질이에요. 여기에다가 산소를 추가한 건데 산소를 추가했을 때 CH3CH5가 됩니다. C가 2개고 H가 4개인데 여기에 산소 하나가 추가됐죠. 그래서 이거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이고요. 시성식을 쓸 때는 알데히드가 드러나도록 CH3CH5로 써주시면 되겠고, 증기비중을 구할 때는 29분의 CH3CH5로 계산을 해서 12, 1 곱하기 3, 12, 1 더하기 16을 했을 때 값이 1.517이 나오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1.52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탱크 저장소, 그래서 압력탱크일 때, 보냉장치일 때 압력탱크일 경우는 뭐 15도씨, 30도씨, 40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B점 이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교재에 보시면 그 표로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가 B점입니다. 보냉장치가 있으면 B점, 없으면 40도입니다. 지금은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40도씨가 답이 되겠습니다. 몇 도 이하인가 라고 했으니까 40도씨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압력탱크가 아닐 때, 압력탱크일 때 40도. 이거는 지금 자주 출제가 되는 온도예요. 그래서 15도씨가 되는 경우, 30도씨, 40도씨 B점이 되는 경우 교재에 있는 표를 통해서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그 19번과 20번인데요. 여기에서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도 참 어이가 없는 19번과 20번이었는데, 여기 문제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면 기능장 스타일로 내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능장이 19번, 20번에 이제 킬러 문항을 넣으면서 합격률을 막 조정하는 그런 시험인데, 산업기사가 이제 기능장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9번과 20번에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맞추실 필요 없고요. 60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앞쪽 문제 점수 따고 뒤쪽에 19번, 20번에서 한두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사실 19번, 20번 안 맞춰도 앞에서 충분히 60점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5개 저장 탱크의 공간 용적 10%일 때 탱크의 용량을 구하시오. 공간 용적을 고려해서 구하는 거죠. 특히 여기에서 리터로 구하라고 한 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이 r 제곱에 L을 하고 여기에다 공간 용적까지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파이 곱하기 10제곱 그리고 L은 8m가 되겠죠. 1 마이너스 공간 용적 하고 여기에 1000을 곱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환산할 때 1분의 1000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 엄청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226194.711 이렇게 됩니다. 자, 리터로 환산을 한 거예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 구하라고 했냐면 기술검토, 완공검사, 정기검사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제 찾으려고 이 문제가 쓰이는 건데, 자, 일단 기술 검토를 해야 되는지, 기술 검토를 해야 되는 기준은 지정수량 1000배 이하의 제조소 일반 취급소, 그리고 50만 리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 그리고 용량 제한은 없지만 안반 탱크 저장소. 자, 여기에 해당하면 기술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제조소 아니죠? 일반 취급소 아니고 안반 탱크 저장소 아니고 5개 탱크 저장소입니다. 근데 용량을 구해보니까 50만 리터가 넘어요, 안 넘어요? 이 숫자를 봤을 때 50만이 넘습니다. 200만 리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함, 이게 답이 되겠고요. 기술 검토를 50만 리터 이상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고요. 또 완공검사는 설치 허가를 받는 경우 완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치 허가를 받는 5개 탱크 저장소를 했을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고 써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 허가를 받는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 5개 탱크 저장소도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야 함, 이게 되겠고, 그리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뜻이요. 이것도 왠지 모를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예방 규정을 해야 되는 경우,
필기에 자주 나오는 거 있죠. 10배 이상의 제조소 일반 취급소, 100배 이상의 5개 저장소, 150 이상의 내 저장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거기에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그리고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라고 해서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까지. 자, 왜냐하면 지금 이 탱크만 봐서는 지정 수량이 몇 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위험물이 들어있는지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근데 용량을 구했을 때 50만 리터가 넘으면 특정 또는 준특정 5회 탱크 저장소라고 하는데 이때는 정기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구한 게 50만 리터가 넘는지 정기검사하는 경우에서도 50만 리터가 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정기검사도 여기 받아야 됩니다. 50만 리터 이상인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제가 생각할 때 가번하고 라번 요 문제까지는 하실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사실 뭐 이유를 달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함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됨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50%의 확률로 그냥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내용. 근데 쓰는 게 아니라 고르는 거죠. 필기 유형입니다. 필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운송 책임자는 이제 같이 타야 되는데 뭐 혼자 운송할 수 있는 경우 이런 문제 있었죠. 운전자를 감독을 하는데 필기에서는 답이 하나였지만 실기는 답이 1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자, 운송 책임자가 같이 타는 거 가능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이죠. 근데 운송 책임자는 몸이 하나고 이제 운송한 탱크는 여러 대다 보니까 전부 다 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감독 지원한다. 여기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한다 이런 거 법령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운송 경로를 파악하여 소방서나 주변 관청과 연락 체계를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지 뭐 GPS를 한다, 다른 차량으로 따라간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장시간 운전할 경우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되는데 1명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1번 운송 책임자가 동승하는 경우, 그리고 이거는 적어두세요. 2류, 3류, 4류를 운반하는 경우인데 2류는 전체 다 혼자 운반해도 되고요. 3류는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운반할 때는 혼자 운전해도 됩니다. 4류 중에서 다 혼자 운반해도 되는데 특수인화물은 안 됩니다. 특수인화물 뺀 1석유류, 2석유류, 뭐 알코올류, 3, 4, 동식물유류는 혼자 운반해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류 위험물 혼자 운반해도 돼요. 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아니기 때문에 혼자 운반해도 됩니다. 그리고 2시간 이내마다 20분씩 이거 좀 반갑지 않으세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2시간 이내마다 20분 휴식 이것도 필기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번의 답은 4개입니다. 1, 2, 3, 4번 4개 다 혼자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2류, 3류, 4류는 혼자 운반할 수 있다. 2류는 전부 다, 3류는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4류는 특수인화물을 뺀 나머지 혼자 운반할 수 있다.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답번입니다. 사료 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 운송 시 이동 탱크 저장소. 자, 일단 위험물 안전관리 카드 1류부터 6류까지 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특히 사료는 전부 다 안전관리 카드를 하지 않고 위험한 애들만 특수인화물하고 1석유류만 안전관리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 카드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완공검사 확인증은 항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중에 4번은 고르실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번을 놓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동 탱크 저장소의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답번의 답은 1번, 4번이 되겠고 이런 객관식의 경우에는 사실 답이 2개인데 하나만 찍었다고 해서 부분 점수를 인정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분명히 응용이 돼서 나올 건데 이 문제를 또 만난다면 꼭 맞춘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